자, 정치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1대1 마수 토론이어가지고 예. 조금 색다르긴 했어요. 예. 1부에서는 박민식 전 의원하고 박성원 전 경제부시장, 2부에서는 박형준 교수하고 이현주 전 의원 예.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좀 없었던 그런 토론. 뭐 예상했던 대로 이현주, 박형준, 이현주 이제 이 매치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정책 대결은 안 갈 거다라고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들로 거의 뭐 난무하는 뭐 그런 형태의 마수 토론이 됐다. 뭐 그래서 저는 예상했던 대로인데 쭉 지켜보니까 재미는 되게 있더라. 네. 예, 두 분 사이의 그 신경전이 정말 장난 아닌 수준. 그래서 예. 저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한 4번 정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좀 우려가 사실 이미 감정의 생깁니다. 골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개인적인 감정의 골을 예, 어쨌든 무마하고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 치를 때 저는 같이 도와줘야 본선에서 정말 되는데. 저렇게 조직적인 결합이 화학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우려스러울 정도로의 수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열 양상이 있어갖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로 절대 네거티브 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해라. 축제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얘기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선거라고 하는 건 경선이든 본선이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후보 네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는 가능한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나올 수밖에 없고 인신 공격 발언이 앞으로도 예. 계속 저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현주 후보가 대단히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자제다. 예, 저는 그 정도면 자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개인사에 대한 박형준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간에 떠도는 개인사에 대한 공격은 사실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현주 후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서는 정말 마지막 카드로 그런 종류의 카드도 꺼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이제 워낙 당에서 철저하게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시간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그게 두고두고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쉽진 허위사실 않죠. 공표로 예. 크게 작용할 수도 근데 있어서. 어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어제 이현주 후보가 강조했던 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신문이 한 말이다. 네. 언론이 한 말을 내가 옮기지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제 좀 특이했던 게 1000명의 네. 토론 평가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누가 이겼다. 그러면 또 결론을 누가 내버리죠. 토론에서 잘했다. 예. 이러니까 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점수 발표를 따로 안 하고 누가 이겼다 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되게 조금 신선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또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눈이나 제 눈이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물론 저도 시민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날카롭다. 저는 이현주 후보가 되게 그런 인신공격 발언을 했지만 참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수세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걸 정확하게 시민들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어떤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제 처음 토론을 하면 잘 모르는 게 네. 무조건 논리로 이겨야 되고 윽박 지르고 눌러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 누르는 사람의 표정이나 어투나 뭐 하여튼 그 화난 표정 그리고 톤 이런 것까지 시청자들은 가감없이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1000명의 토론 평가단 이게 오히려 더 굉장히 좀 큰 저는 역할을 그 할 것 같아요. 박형준 후보가 그동안 했던 방송 활동의 경력들이 정말 잘 좀 이렇게 드러난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저는 두 후보 다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좀 저는 정말 이렇게 아라고 묻는데 어라고 대답하는 뭐 그런 방식은 저는 정말 동문서답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지켜보는 시민들 되게 가까워하겠다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는 질문에 정확한 좀 답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옮겨가는 그런 좀 토론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데 저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그런 토론을 왜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자기 들긴 할 말만 하더라고요. 막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좀 보이긴 답답한 하더라고요. 느낌이 좀 예.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할 말이 있는데 어쨌든지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토론의 방식이죠. 뭐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술이죠. 예,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예. 좀 어쨌든 간에 예, 좀 그런 평가를 하셨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들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인데 네. 뭐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땐 경선의 열기 관점에서 보면 조금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좀 차이가 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정책 대결만 가져갔을 때는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을 부분들도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좀 인신공격성은 좀 자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흥행용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서로 주고받아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실은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본선의 준비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반드시 경선 후보들끼리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공간이라기보다도 상대당 앞으로 본선에서 네. 상대해야 될 경쟁 정당을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본질을 또 파헤치는 방법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네. 민주당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조금 세팅을 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네. 왜냐하면은 그 자체의 어떤 경선의 흥행 효과들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 경선을 하나의 본선의 어떤 전초전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그 말씀의 요는 자칫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샅샅이 짚으면서 서로 그렇죠. 비판하는 네. 장- 예예예. 뭐 그런 형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저는 그럼 약간 조금 있지 대한정당으로서의 않을까. 모습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지나치게 보이면 좀 안 되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저는 4대6 정도로 좀 섞어서 네. 물론 이제 본선을 의식해서 그런 경쟁 정당에 대한 공약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활용도 가능하겠지만 좀 서로 묻고 싶은 게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저는 좀 솔직하게 묻는 그런 경선을 민주당이 좀 보여줘야 그나마 좀 저는 흥행 효과가 좀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MSG 입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네. 있어가지고 토론은 좀 언성도 높이고 이러면 좀 봐지는데 그게 없으면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저희들 시민들 유권자들도 좀 반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언론이 이번에 그렇고 유권자까지. 아 그럼요. 왜냐하면 자꾸 정책 대결은 재미없어 하니까. 근데 정말 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정책 대결 아주 세세한 내 삶의 문제들을 사실 저 사람이 어떻게 다룰까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후보 토론을 보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발전된 척도라고 봅니다. 그게 너무 그렇게 경마식으로 가면서 서로 싸우고 진흙탕 싸움 하는 걸 보면서 아 즐겁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고 노회찬 의원처럼 네. 그냥 촌철살인으로 웃기는 얘기하고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도 엄청 방법도 많습니다.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적어도 노회찬 뭡니까 전 의원처럼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많지 않죠. 모르지 근데-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지. 저는 확실한 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토론이 잡힌 거는 이번에 처음 봤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옛날에 우리 비하면. 부산 시민들 지금 못 느끼지만 네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고 공약도 네. 지금 굉장히 막 정말 미래 비전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약도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정말 많죠. 예, 예. 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1, 2, 3, 4위 쭉 뺐는데 1위하고 2위 그러니까 뭐 박형준 예비 네. 후보하고 김영춘 예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양자 대결에서 좀 네. 차이가 난단 예, 말이죠. 예. 아까 저 김영춘 예비 후보 인터뷰할 때는 네. 그런 얘기했어요. 많이 쫓아갔다. 예,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왜요?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 그 부산의 한 800 스탬플 이상을 조사한 게 한 26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딱 보면 김영준 후보는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도 상향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는 대개 상향 곡선으로 가다가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MB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지고 이거 뭐 정치적으로 막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좀 절차를 밟아서 좀 하고 있는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무래도 박형준 교수한테 좀 저는 대단히 불리한 불리하겠지. 예. 수밖에 없고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 박형준 후보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뭐 MB 아바타론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요한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는 국정원 사찰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어제도 네네. 이현주 후보도 이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왜 하필이면 당신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당신이 나가면 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야 되는 이 선거의 본질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정원 사찰, 민간 사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새길게 할 가능성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야당의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저는 좀 근데 조심해야 될 문제다라고 반대로 봅니다. 생각하면 이게 왜 지금 터졌냐 이거죠. 국정원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터졌을 때 결국 타겟은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그럼 그렇죠. 지나치게
타겟팅이 됐다. 그래서 좀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그 있는 타이밍의 거잖아요.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해 소지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뭐 거의 모든 선거에서 그런 타이밍의 문제들이 있었죠.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북풍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것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뭐 그거다, 뭐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하는 거죠.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타이밍을 여간행이 가져가는 그 문제가 더 큰 건지 아니면 국정원의 그 정치 사찰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유권자들의 정말 냉정한 판단이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죠. 그래요. 지금 지지율 선두가 이제 박형준 예비후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선을 치르면서도 어제 박민식 전 의원도 그 얘기 계속하더라고요. 단일화. 네. 근데 저희 어제 아침에 인터뷰 했거든요. 저 박성훈 전 부시장 예비후보 인터뷰했는데 난 아직까지 할 생각 없다.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반 박형준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박형준 단일화는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저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점점 나니까 세 사람이 각계 약진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안에서 일정한 어떤 공감대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박민식 후보든 세 분이 다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이유들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그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다. 단일화는 나로 돼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현주 중요하기 후보 같은 경우는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당신들하고 격차가 있는데 내가 당연히 내야 내가 돼야지. 이긴데.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박성훈은 내가 3인데 예. 근데 박민식 후보 내가 토론에 이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대의를 만들려면 대의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실리적인 명분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사람이 그런 실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서로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하면은 우리 그렇죠. 캠프에서는 누가 오고 예,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쉽지 이런 않을 자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봅니다. 이렇게 이 사전에 조율이 엄청 중요한데 그렇죠. 너무 촉박하다. 그렇죠. 촉박하기도 하고 네.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로 뭐 원샷으로 한다 네네.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방법론도 방법론 이제 갖고 싸울 거고 네. 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단일화 하지 않으면은 박형준 후보를 이길 가능성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이는데 그런 이제 압박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뭐 세 사람이 어떻게 갈지 그것도 앞으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것 좀 단일화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예. 되는 게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하고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하고 하면 양자 대결을 하면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조금씩 앞서고 있다. 네, 그렇죠.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은 단일화의 저는 동력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의당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그 후보 안 내는 방향으로 좀 갔는데 네. 이달 말에 이제 당대표 보궐선거에 대한 일정 결정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일단 후보는 안 내는 거고. 예. 예. 그럼 이제 당대표 보궐선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의당은 그냥 선거에서는 완전히 빠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빠지는 거고 네. 뭐 저는 정의당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진보 정치의 한 축이 사실은 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잘 이런 당 대표 선거를 잘 치르고 새로운 인물로 갈아서 저는 분위기를 쇄신해 나간다면 또 뭐 다른 가능성들이 저는 다음 지방선거나 이런 때는 또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막상 이제 문제는 포스트 심상정 이후 또 포스트 김종철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완전히 환골탈퇴하면서 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간판. 그걸 누굴로 내세우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판은 조금은 국민들한테 뭔가 호소력이 있는 잘 알려진 그런 간판을 조금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 뭐 김윤기 권한대행이라든지 네. 강은미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소구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박창진 땅콩행 하셨던 그 네. 박창진 그 뭡니까 씨를 내세우기에도 네. 또 쉽지 않은 거고 그런 고민들이 저는 정의당 안에 굉장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잘 알려진 분들은 뭐 요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네. 같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워낙 이게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막 나오는 시기라서 지금 네. 딱딱딱 안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선거에 그렇죠. 진출하는 네.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내실을 기하는 정의당 이야기까지 어쨌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에 좀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불러주시면